이제 교재 56페이지로 가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죠. 이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현금성 자산은 얘는 분류예요. 작은 소속 분류인데 이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라는 것, 이걸로 여러분들이 붕괴할 일이 없어요. 붕괴할 일이 없으면 실기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데 왜 그럼 이걸 이론 문제에서 내냐면 자, 화면을 보시면 참고로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재무상태표에는 우리가 관리용으로 쓰는 거에서는 현금이다, 당좌예금이다, 보통예금이다, 정기예금이다 이런 글자들을 계정 과목들을 써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용이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제시하거나 아니면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제시할 때는 제출용을 쓰는데 여러분이 세무사 사무실의 회사에서 재무제표 좀 주세요 하면 대차대조표 줄 건데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쳐져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거는 당좌 예금에 얼마 들어가 있고 보통 예금에 얼마 들어가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 분류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필요할 때 떼달라 그러면 이걸 줄 거라는 거예요. 세무사무실이.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현금은 이 앞에 우리 공부했던 그거예요. 즉시 현금할 수 있는 거. 그거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할 수 있는 건 다 합쳐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서 그걸 아는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그냥 분류가 돼요. 여기로 현금성 자산으로 다 들어가는데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3개월짜리면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1년짜리면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셔야 될 게 회계에서 취득이라는 건 사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취득은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이에요. 장부에 기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취득이라는 건 산 걸 취득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장부에 쓰면 그때가 취득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3개월 이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기말되어서 얘 컨디션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3개월 이내로 도래했다고 해서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취득일로부터라는 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면 현금하고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당연히 합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만 찾아서 더하는 거예요. 그때 함정으로 나오는 글자가 뭐냐면 제가 not이라고 앞으로 표현하는 건 오답 지문의 키워드인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한 이런 글자가 있는 거는 과거부터 썼기 때문에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일 기준이 아니고 취득일,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서 뭐 사이사이 있는 분계 볼 건데 이런 분계는 보지 마세요. PG라서 그런 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 없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냥 정기예금은 계정 과목이 정기예금이에요. 쓸데없는 분계 넣어둔 거니까 이런 건 나올 일 없어요. 표현할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아래 보면 최초 입금일, 취득 당시 전부 다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죠. 그 날짜로부터 다 3개월 이내인 거예요. 우리 금융상품이라 말하는 채권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다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건 이론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취득 당시 기준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8페이지로 갑시다. 57페이지 당좌 차원은 저와 같이 봤으니까 이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현금 시제 맞추는 임시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미결산 항목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현금 시제 맞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실제 우리 회사의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하고 장부상의 현금 잔액하고를 항상 맞추고 퇴근해야 돼요. 이거 안 맞추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맞추고 퇴근할 때에 우리가 장부를 정리하는데 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맞다고 해서 퇴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금 시제 잔액은 맞춰놓고 장부의 반대쪽이 이유 모르니까 찾겠습니다라고 쓰는 나중에 찾아서 정리할게요라고 쓰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럼 이 미결산 항목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얘 현금 시제 못 맞춘 거잖아. 이걸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100억씩 1000억씩 되는 회사인데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못 맞췄다라고 적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돈 부족했으면 손해본 거고 잃어버렸다. 돈 남았으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돈 들어와서 득이다라고 정리하고 결상 때까지 못 찾으면 없애버려야 되는 항목을 미결산 항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 전까지 찾겠습니다라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분류는 당좌 자산으로 하지만 얘는 임시 계정이라서 정체성이 없이 차변되면 자기 마음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자, 일단 이 계정 과목에 현금과 부족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얘는 현금 과잉과 돈이 많거나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현금이 과학이 많거나 작다. 그래서 둘 다를 칭하는 의미의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쓰는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장부에 현금 잔액하고 실제 현금 잔액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장부상 현금 잔액이 더 큰 거예요. 얘는 지금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많은 과잉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어려운 거예요. 숫자가 난 싫어요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더 쉬워요. 자, 봐요. 장부에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800원 있어요. 자, 부족해요?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내가 숫자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숫자로 보니까 더 빨리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죠? 한글이 더 어렵다는 걸 뒤에 아는 거예요. 숫자가 쉽다기보다 한글이 더 어렵구나.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부호가 아니고 글로 적혀 있어요. 그럼 저도 한참 봐요. 지금 아직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오면 처음 접근하는 게 그래서 많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이거부터 알아야. 왜냐면 거래 상황을 파악해야지 회계 처리를 할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은 200원이 부족한 상황이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 그럼 200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장부 잔액이 기준이 아니고 실제 잔액이 기준이에요. 그럼 실제 값에 맞춰서 장부의 금액을 바꾸는 거지. 실제 800원밖에 없으면 장부의 금액도 800원으로 맞추는 거지. 장부에 1000원인데 실제 800원밖에 없다고 200원을 내가 채워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실제 값에 맞춰 장부를 조정하는 건데,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장부상에 차변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200원이 작은 거잖아. 그럼 장부에 있는 이 1000원을 80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00원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200원을 줄여주려고 그러면 200원이 지금 어딘가 썼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장부에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원이 나갔다라고 대변에 현금 200원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장부에 있는 현금 잔액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 둘이 맞아질 거잖아. 항상 실제 값에 맞추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왜냐면 요즘은 사무실에 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땐 금고에 돈 꽤 들있었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와서 우리 사무실에 돈 주고 제가 입금증도 발행해 주고 했었거든. 지금 사무실에 와서 외상대금이라고 현금 주고 가는 놈 있으면 이상한 놈이죠.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지나가는 길이라고 들려서 쭉 거래처별로 주고 가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때는 금고에 돈이 많아서 잔액 항상 맞췄지만 지금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져요. 금고도 없잖아. 심지어는 그냥 내 서랍장 안에 있는 돈 얼마, 그 정도가 우리 사무실에 쓸 현금일 건데, 자 그럼 자 돈이 나갔으면 반대쪽에 나간 이유를 써야 된다가 지금까지 저와 같이 분개하는 원리였죠. 근데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배만 써놓고 끝내냐? 안 되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장부에 자 이거 쓰는 법은 쉬워서 그냥 구경만 하시다 나중에 봐도 내가 대변에 현금이라고 1000원이라고 썼어요. 근데 모르겠어. 차변 안 쓰고 내가 나가려고 하면 차이 났다고 떠요. 그럼 뭐가 차이 나냐 하면 얘 차이 났으니까 반대쪽에 쓰라고 떠요. 이게 컴퓨터에서 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자리만 맞추고 난 못 도망가요. 그럼 반대쪽에 얘를 써야 되겠죠. 근데 모르겠어.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장부에 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겠습니다는 거죠. 근데 옛날 시절에는 이거 안 맞추고 갔다가 사장님한테 큰일 나는 사무실도 꽤 있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지금은 안 그래요. 사장님도 지식이 높아서. 그렇다고 옛날 사장님들이 머리 나빴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사장님들이 회사 돈 잘 가져갔거든. 그 자기가 현금이 필요한데 장부에 현금이 없잖아. 장부 딱 조회했는데.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돈 찾아놔라고 시켜요. 근데 장부 봤는데 현금이 많죠? 그럼 자기는 가져갈 계획이란 말은 안 하고 밤에 자기가 하면서 가져가요. 근데 열었는데 장부에 있다고 했다가 없으면 다음날 거의 큰일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장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맞춰뒀다가 나중에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경우 원인 규명하면 원인을 밝힌 거예요. 원인 봤더니 밤에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해서 그냥 야근식대로 피자 같은 거 사주면서 돈을 줬는데 그 영수증을 내가 옆에 두고 깜빡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을 밝혔죠. 그럼 이제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은 지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장부의 원리에서 지우려면 지금 부족할 땐 처음에 차변에 썼죠. 지우려면 얘를 반대쪽에 쓰면 지워지는 원리예요. 그럼 차변에 썼으니까 얘를 지우기 위해서는 반대쪽인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서 오간 흔적은 있을지언정 잔액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지웠으면 차변의 이유를 써야 되는데, 자, 우리 계정 과목 중에 자, 처음 보는 건데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계정 과목인데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건 우리 회사가 직원에게 뭔가 직원에게 갑자기 표현이 생각 안 나. 제공하는 혜택들 있죠. 야식비든 회식비든 직원 경조사비든 직원한테 뭔가를 해주면 우리는 회사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복리후생비. 그러면 자, 우리 경비 중에서 경비는 비용이죠. 우리 회사 운영하는 데 쓰는 이 경비 비용은 우리는 제조 경비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구분을 꼭 해야 돼요. 어느 부서 직원이 야식 먹었니 꼭 써야 돼요. 그럼 사무실 직원이었다면 복리후생비 800번대, 공장 생산부 직원이었으면 500번대로 쓸 거예요. 우리 앞 시간에 컴퓨터 할 때 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에 똑같은 번호대 쓰는데 500, 800만 다른 거 봤었잖아. 그 구분을 꼭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안 하면 틀렸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회식비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회식비 100만 원 들어왔는데 직원이 10명이 회식했는데 6명이 공장 직원이고 4명이 사무직 직원이었어요. 그러면 60만 원은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40만 원은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로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렇게 경비를 구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 200원이다 이렇게 분개를 하면 내 장부에는 결론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직원들 야근식대로 현금 200원 썼다만 기록이 남고 얘는 썼다가 지운 거예요. 반대쪽에 써서. 그래서 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두는 건데, 자, 근데 만약에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라면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제가 미결산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산일까지 얘를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결산일 날 얘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자, 차변에는 자, 지금 우리는 돈이 부족한 거잖아. 그럼 손해 본 거죠. 자, 우리가 회계 계정 과목에서 의미가 크지 않는 것들에 수식어를 뭘 붙이냐면 잡자를 붙여요. 잡. 그래서 얘는 손해 본 거라서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그 잡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 돈이 남으면 잡이, 아르바이트비 어쩌다 주는 거 잡급 이런 식으로 앞에 잡자라는 글자는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거에 수식어처럼 계정 과목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영업 비용이 아니라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계산일까지 못 찾으면 그냥 영업 외 비용이 잡손실로 처리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생뚱맞게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전에 한번 누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일까지 못 찾았대. 잡손실 쓰려고 했는데 문제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영업의 비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쓰라고 하는 순간 얘 말고 딴 애를 찾아 나갔대요. 그래서 얘가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얘 쓰라는 말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오해했던 거죠. 이거 말고 딴 거 찾아가지고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더 큰 거예요. 장부에는
7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는 1,000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실무에서 돈이 부족한 게 큰일일까요? 남는 게 큰일일까요? 남는 게 큰일인 거예요. 부족하면 우스갯소리로 욕 들어 먹으면 돼요. 근데 남죠? 남으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뒤집어야 돼요. 뭐 어느 회계 처리에서 누락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거꾸로 생각할게요. 여러분이 은행 갔어요. 은행원이에요. 돈이 부족해요. 그럼 내가 덜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은행에서 옛날에 돈 현금 수납하고 많이 할 때는 돈이 안 맞으면 나중에 자기가 심화서 쓰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채워 넣었어요. 근데 돈이 남죠? 그러면 심화서 쓰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남으면 감봉이고 잘못하면 잘려요. 여러분이 세금 납부 기한에 와서 납부했는데 그게 처리 안 됐다고 생각해봐.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계에서는 돈이 남는 게 제일 큰일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현금이 남았죠? 그럼 저는 그 현금을 키보드 밑에 넣어둘 거예요. 원인 찾을 때까지. 그러다 원인이 나오면 키보드 툭 치면서 그게 여기 있었네? 그럼 되잖아. 내가 절대 들고 나가면 안 돼요. 횡령이에요. 그랬다 하면. 그래서 돈이 남는 거는 현실에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시직고 하지 말고 그냥 사직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는 서로 감정 안 나빠지면서 잘릴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현금이 과잉시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항상 장부에 7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1,000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실제 값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장부에 700원 적혀 있는 걸 1,000원으로 만들려면 300원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올려줄 거면 같은 쪽에.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는 계정이라서 차변에 현금이다 300원 쓰면 장부상의 현금 잔액은 1,000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300원이 올라가서 700원인데 300원 더 쓰면 합쳐져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잔액하고 맞췄고 자, 대변에는 원인 모르겠죠? 그럼 이때도 현금 과부족이라고 300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체성이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임시계정이라서. 차변 대변 자기 마음대로 생겨요. 그래도 분류는 지금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차변 계정은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막 나오지만 결산할 때 없애버리니까 마이너스도 안 남겠죠. 아무것도 잔액 없이 사라지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랬다가 자, 첫 번째 원인 규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지나가는 길에 이자야 하고 현금 던져주고 갔는데 그렇게 이자를 현금 던져줄 거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까먹었던 거였는데 생각해냈으면 이제 얘 지워야 되겠죠. 그럼 얘 지울 거면 반대쪽에 차변에 있던 거 지우려고 할 때 이때는 대변에 쓴 거고 지금은 장부에 대변에 썼던 걸 지울 거면은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장부 기록했던 거에 반대쪽에 쓰면은 지워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서 이제 이 계정 과목을 지워주고 자, 대변에 쓸 건데 자, 계정 과목에서 또 이번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이자를 지급하면 주면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 안 어렵죠? 계정 과목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 주면 이자 비용. 그럼 얘는 지금 이자 받은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이더라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 원인을 못 밝힌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변에 있던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상황을 결산일까지 갔다면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 이제 얘는 지우기 위해 쓴 거고. 근데 지금 내가 손해 본 건 아니죠. 내 재산이 늘어난 건데 원인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때는 대변에 자비이익이다라고 써줬고요. 이 자비이익은 의미가 크지 않는 이익,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교재를 보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자,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얘는 장부 잔액하고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결산일까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임시계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자, 대체한다라는 표현은 계정 과목을 바꿔준다라는 뜻인 거고, 우리 이 행동이 대체한 거예요. 처음에 얘를 썼다가 원래 이 돈 받은 게 이자 수익이라서 얘를 지우고 이자 수익으로 써준 거죠. 이 행동을 대체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걸로 대체하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현금과부족 썼던 걸 이제 본 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얘 지우려고 반대쪽 쓰고, 그리고 원래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돈 들어왔던. 그럼 지금 얘가 그래서 원인을 판명 규명하게 되면 해당 계정 원래 그 원인으로 쓰게 되는 거고,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이면 자비익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다. 그 이유는 현금과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라서 이걸 미결산 항목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없다. 그래서 결산 때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뒤에는 방금 했던 예고, 그것도 다시 또 썼어요. 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결산시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보지 마세요. 이 부분은 틀린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돼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산시는 나중에 저와 같이 결산할 때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받고, 자, 이제 교재 70페이지로 가서 자, 70페이지에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자, 제가 그 자산의 분류를 이야기할 때에, 자산에 대한 분류를 이야기할 때, 자, 이렇게 두 분류로 먼저 나눴죠.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 자산으로 나눴었죠. 그럼 유동자산에서는 당좌자산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이고, 비유동자산에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분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데 자, 이 투자자산을 가지고 좀 볼게요. 투자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영업활동 우리 학원 수업하고 관련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금융상품이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그거는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없죠. 우리가 이자 받으려고 설립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제조업은 물건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회사죠. 그럼 유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예금 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영어 활동과 관련 없으니까 투자 자산인 건데, 근데 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려고 봤더니 얘가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려고 봤더니 유동 자산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재고 자산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재고 이런 이야기 하죠. 생산이나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 자산은 그러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당좌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당좌 자산 속에 소분류로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소분류로 있는 거예요. 이 단기 투자 자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아직 우리는 당좌 자산을 보고 있어요. 당좌 자산을. 그럼 이 당좌 자산 중에 단기 투자 자산인 건데, 자, 그럼 이 단기 투자 자산에 보면 먼저 단기 금융 상품. 근데 금융 상품에서 표현을 보면 3개월 초과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죠. 왜 이런 표현이 적혀 있냐면 3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금융 상품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거거든. 그러니까 3개월은 초과하는데 1년 이내 되는 걸 금융 상품이다라고 따로 빼는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정 과목으로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이 좀 낯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도 그대로 쓰는 게 많아요. 보통 예금처럼 정기예금, 정기적금, 계정 과목 그대로 써요. 근데 요구불 예금은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고,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사용에 제한이 있으니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건데, 이게 1년 이내에 일어나니까 단기 투자자산에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CMA, CD, MMF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에 회계처리 있는데, 자, 얘 보지 마세요. 왜 지금 적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직 우리 이자 받고 세금 낼 단계가 아닌데 너무 성급했어요. 저자가. 지금 우리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이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자 받으면서 세금 내는 것까지 분개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앞서갔어요. 그래서 지금 얘 안 봐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오늘 단기 매매 증권을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얘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거의 90% 나와요. 별 표시해 놓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낮에 하는 반은 총 수업 시간은 200시간이에요. 근데 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FAT 1급, TAT 2급 이렇게 시험 4개를 보는데, 그 4개 보는 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단기 매매 증권 관련한 문제가 이로 인한 시기 중에 한 개라도 안 나오면 제가 수업 새로 듣고 수강료 그 수업 접수비, 시험 접수비 돌려줄게라고 말할 만큼 나올 확률은 매우 높은 계정 과목이에요. 근데 시험용 계정 과목이고 실제 시험에서는 안 쓰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더 신기한 특징이에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증권을 보기 전에,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헤어집시다. 자, 유가증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가증권이라는 건 유가, 이 글자는 가치가 있는 이 뜻이에요. 증권이라는 건 권리가 있는 증서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증권은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권은 권리가 있는 증서예요. 채권도 권리 증서고 주식도 권리 증서예요. 채권은 돈 빌려줬다는 권리 증서고 주식은 지분이 있다는 권리 증서인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이 채무증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 우리 국공채나 혹은 지역개발채권이나
아니면 회사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우리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채권이나 채무증권이나 주식, 이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 장부에 뭐 샀다라고 적어둘 거냐, 그 이야기예요. 대변인 사왔으니까 돈 줄 건데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써둘 거냐라는 건데, 이 유가증권을 우리가 칭하는 계정 과목이 4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인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을 보유한 유가증권이야지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왔다라고 장부에 쓸 거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우리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특정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을 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 위 3개 계정 과목의 특성 외 유가증권을 모두 다 모아두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왜 샀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지금 얘네들을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 목적 3개가 다 부합돼야지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분류하려고 그러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내가 장부에 유가증권 사왔을 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어느 회사의 영향력 행사할 목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이 계정 과목을 못 써요. 그럼 이 3개는 보유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이 조건이 아닐 때는 얘네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개는 딱 맞을 때만. 예를 들면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많은데 시장성이 없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장기 투자 목적이래. 왜 샀는지 모른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분류하려고 했을 때 보면, 자,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이런 거 봤을 때 당연히 얘는 지분 증권은 분류할 수 있겠죠. 주식을 샀을 때 이 주식을 단기 보유 목적,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 있죠. 유가증권 주식들. 그것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채무증권도 자, 우리 국공채는 여러분들 혹시 지역개발 채권 같은 거 매입하는 상황 당해보신 적 있나요? 자, 차 있으신 분? 차 없어요? 자, 그럼 집 있으신 분? 아니면 내일
그 오시는 길에 집 한 채 사봐요. 그러면 이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좀 나쁜 짓을 또 해요.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들은 땅, 건물, 토지, 선박 이런 것, 차량,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인데 이걸 사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가 봐. 그래서 취득세 납부하는 사람한테 지역개발 채권을 사달래요.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달래. 채권 준다고. 그게 이제 지역개발 채권, 국공채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 받고 싶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안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근데 얘를 왜 제가 방금 지방자치단체가 못했다고 말했냐면 얘 사자마자 100만 원 액면에 적혀 있어요. 만기되면 100만 원 갚겠다는 말은 맞아. 근데 5년짜리 주고 최소 3년인데 5년 6년짜리 줘요. 그렇게 빌려달래. 난 그걸 싫어서 오늘 바로 팔아요. 그러면 60만 원만 줘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40만 원 날리죠. 자,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차를 사시면 취득세하고를 여러분이 직접 납부를 한번 해보시면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요. 취득세 영수증 옆에 지역개발 채권 영수증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100만 원 적혀 있잖아. 그러면 100만 원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40만 원. 약 40만 원 정도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 주고 내가 사서 그걸 되팔면 60만 원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깡패처럼 대놓고 40만 원 내래. 그냥 세금 더 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요.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뜨는 게 그 금액인 거예요.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하고 시가하고 차이. 나중에 우리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 다 끌어서 어떤 건지 설명드리는 건데 실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중에 차 사면서 내보시면. 그럼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가 공정가액이 틀려요.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6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옛날에 많이 줬는 7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 임시담보가 어디 군청 적혀 있는 곳 있죠. 그 얼마나 돈 아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방에서 이렇게 등록하고 근데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지방에서 등록하는 이유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우리 이왕이면 많이 받고 싶잖아. 그럼 시세 차익을 가지고 싶은 거고 국공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사고 팔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애국자인 마인드로 지방자치단체에 돈 빌려주고 싶다. 그럼 은행 가시면 국공채 바로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 애프터 서비스인가? 국민은행 지점들 중에서 늦게 열고 늦게 문 닫는 지점들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저도 오늘 알았어요, 사실. 원래 일반적으로 은행은 9시에 열고 4시에 문 닫잖아. 근데 무슨 애프터 무슨 지점인가라고 해서 12시에 문 열고 7시에 문 닫는 데도 있고 늦게 열어서 늦게 닫는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11번 출구 앞에 있는 국민은행이 7시에 문 닫아요. 여러분 오시는 길에 돌려도 지점 영업해요. 대신 여는 게 낮 12시에 열어요. 저도 오늘 제가 지금 대접받는 국민은행이라서 거기 아저씨가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알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럼 애국심이 있으면 오시는 길에 거기 들리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 빌려주는 거예요. 만기 되면 이자도 주고 원금도 돌려줄 거예요. 근데 옛날에 3년짜리다가 요즘은 한 5년씩 하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보유하고 있냐면 그 조달청에 나라장터 같은 곳에 그 입찰하는 회사들은 국공채 매입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얼마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럼 샀다 팔았다 뭐 이러면 괜히 손해만 보잖아. 그러니까 사면 그냥 끝까지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마다 우리의 보유 목적하고 그 유가증권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계정 항목을 선택할 거라는 건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식의 만기가 있을까요? 주식의 만기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만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어느 기업에 영향력 행사할 건데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건데 돈 빌려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내 인생건 주식 투자를 해야 못하면 큰소리 치고 자르지 스티븐 잡스처럼.
그죠? 옛날 스티븐 잡스 잘렸잖아. 그러다 다시 돌아와서 지퍼 만들어서 맥킨토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애플 만들어 놓고 먼저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면 주식만 가능하다는 거야. 주식은 지분 증권만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값은 은행일 거예요. 그죠? 돈 빌려주고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분 증권도 분류할 수 있고 채무 증권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제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건 이 유가 증권들은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가증권 채권이나 주식을 우리 회사가 샀을 때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 선택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시험 테스트의 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내일은 저하고 같이 이제 얘네들 중에서 얘만 좀 보고 나중에 투자자산에 가서 얘네들하고 같이 다시 한 번 더 볼 거예요. 얘는 투자자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자 붙어버렸죠. 비유동자산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만 나와 있는 애고, 나머지는 투자자산 가서 분기가 좀 더 원활해지면 볼 건데, 내일 단기매매 증권하고, 자, 내일이랬죠. 계속 금요일인데, 자, 금요일날 우리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지금 얘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보다 더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얘 끝나고 나면. 그래서 금요일날 제 얼굴 꼭 봐야 돼요. 아시겠죠?